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요즘 주말이면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계획과 또 준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가셨다간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득보다는 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등산인데요. 오늘은 가을철 등산을 할 때 무릎 관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웰튼 병원의 정형외과 김태윤 소장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또 산에 가을 단풍이 절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또 그만큼 산에 가다가 무릎을 다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유독 무릎이 많이 다치는 걸까요? 우리가 산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쉽게 다치는 이유는 낮은 온도와 높은 기압 때문입니다. 네.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해 유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이때 근육을 수축시키고 굳게 만들어 관절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산 중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착지를 하는 경우 관절이 급하게 뒤틀리게 되어 무릎 관절 부상을 입기 쉬워집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물렁뼈인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면 무릎이 붓고 힘이 빠지거나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잘 안 되는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손상 부위가 매우 심하지 않으면 부상 후 통증이 약해지면서 자가 치유된 것으로 오해해 이를 방치될 경우 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상태를 잘 몰라서 뭐 며칠 있으면 낫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시면서 좀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떨 때 내가 좀 무릎이 심하게 다쳤다 혹은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행 중 무릎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힘들거나 오래 서 있고 걸을 때 불편하거나 심하게 붓는다면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손상이 심해 무릎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고 오금이 당기고 다리가 저리며 계단을 이용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반월상 영호판까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관절염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통증이 있어 밤에 잠을 깨거나 잠들기 힘들며 무릎이 굳어서 구부리거나 펴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는 만큼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무릎을 다쳤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십자인대 파열, 뭐 반월상 연골판 손상,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등산 후 발생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질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산행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 인대 손상은 발목 인대 부상이 발목 염좌와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 손상입니다. 네. 그중 등산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무릎 부상인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의 앞뒤 움직임을 제어하고 회전 안전성을 제공하는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보통 후방보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많습니다. 등산 중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뒤틀림으로 발생되며 동통, 부종, 운동 범위 감소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치료를 미룰 경우 반월상 연골판이나 주위 인대의 동반 손상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표적 무릎 부상 중 하나가 반월상 연골판 손상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안팎에 있는 섬유 연골로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해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심한 충격을 받으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으며 한 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나 재생이 어렵고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자연 치료가 어렵군요. 예, 재생도 어렵고요. 예. 자, 그렇다면 바로 좀 다쳤을 때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릎 관절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을 통해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치료 시기를 놓쳐 손상이 심해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술이 요구됩니다. 무릎 관절 부위에 1cm 미만의 구멍을 내고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삽입해 모니터로 관절 상태를 보면서 찢어진 연골판 부분을 봉합하거나 다듬어주는 치료법인데요. 모니터를 통해 관절 속을 확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며
CT나 MRI 장비와 같은 특수 촬영으로도 파악하지 못한 질환까지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관절 내시경 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르고 자기 연골과 관절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관절 수술이나 그런데 치료 등으로 이제 겪게 되면서 치료를 잘 하고 나서도 그래도 한번 다쳤다니까 후유증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치료 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절 내시경 시술 후 물리치료와 지속적인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을 해주면 회복 속도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단 운동의 종류와 강도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문의의 소견 아래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수술 후 예후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스스로 생활 관리가 중요한데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피하고 체중 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쪼그려 앉기, 앉아서 걸레하기, 오랜 등산 등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평지 걷기, 수중 운동, 자전거 타기 등은 관절 부담을 적게 주면서 관절 주변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약해진 무릎 관절을 단련시켜줘야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치료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잘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산을 할 때 무릎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환자라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가볍게 하는 것은 좋으며 경사가 완만한 약 3km 거리의 산길을 1시간 내외로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평지의 3배가 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하산 시에는 무릎에 가는 체중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폭을 작게 하고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고 등산용 지팡이나 스틱을 사용하면 충격이 분산되고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옷과 배낭 등 등산용품도 꼼꼼히 신경 쓰면 좋습니다. 네.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저체온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수, 방풍 기능을 갖춘 등산 의류를 착용하고 얇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 땀에 젖었을 경우 즉시 갈아입도록 합니다. 면바지나 청바지 등은 잘 마르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산복을 갖춰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낭은 등에 밀착될 수 있도록 허리벨트가 있는 것을 선택해 몸무게의 1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발은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발목을 덮는 디자인이 부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너무 꼭 조이거나 헐렁해도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등산용 지팡이를 사용하면 충격이 분산되고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등산화는 잘 고정돼 발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좋으며 배낭은 되도록 가볍게 준비하고 어깨에 붙여서 매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을철 안전하게 등반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한 등반으로 건강도 지키시고 또 가을 정치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랄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